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수년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가장 국제통화기금 높은 IMF의 정부가 경제 공룡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경제 은생 상태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가부도 같은 소리.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요, 몸이 약간 좀 이상해서 일찍 자려고 들어왔는데 늦었습니다. 오늘 좀 다룰 데이터가 많아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 연기금이 10조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언론상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릅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30조를 더 판다라고 합니다. 이 연기금 애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멍청해요. 그 멍청한 점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대체 이 연기금 애들은 언제까지 팔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일일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이 진짜 죽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놀랍게도 시장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예. 상고화재의 시장은 개인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약간은 좀 예측이 가능했죠. 그래도 우리는 약간 그런 걸 감을 잡고 보고 있었잖아요. 뭐 저놈들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고 뭐 그렇게 커플링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다, 우리도 바로 하락할 것이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오늘 보신 거죠. 커플링 되지는 않는다. 오늘 뭐 장이 왜 뭐 같냐 하면, 여러분들 글로벌이 상승했으니까 오늘 제 시초가에 한번 봤다. 시초가에 2%인가 오르고 있는 게 떴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 알람이 쭉 와요. 상승 VI가 뭐 걸렸니 많이 그러면서. 당초에 그런 움직임이 많잖아요. 근데 저 알람으로는 오기 때문에 제 갤럭시 워치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에 부푼 투자자들이죠. 어제 휴무였죠. 근데 글로벌이 다 올라가고 선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시초가 2% 이상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예. 저번 주 하락할 때 못 샀어, 이런 마음에다가, 또는 뭐 그 전날 반등할 때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떨어져서 전전긍긍하던 사람들, 뭐 온갖 기대 심리들이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이 그냥 웃으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겠죠. 얘들아, 오늘 어떤 장이 펼쳐질지 한번 봐. 걔들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차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어요. 없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또 제 친구 철수에 오른손을 걸면 얘들 한 달, 1년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할 겁니다. 저번 코로나는 예외겠죠. 그냥 긴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으로 가동했을 거고, 얘들이 일희일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글로벌 투자에. 전 이거를 확신하고요. 자, 지금 오늘 장이 얼마나 먹었냐 하면, 이거 잠깐만 보고 뒤에서 상세히 언급할게요. 자, 지금 여기 하락하는 구간 보이시죠? 하락하는 구간을 누가 유도했나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도 유도했네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올라가는데 기관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연기금이 계속 팔아졌겠죠. 연기금 얘들이 지금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연기금은 그래도 까방권이 있다,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 호랑 마르코 같은 놈들이라고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나오고요. 자, 여기 떨어지는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자,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확 올라가요. 이 개인 매수로 뜨지만 손절한 개인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개인들일 거예요.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밑에서 받기 시작하는 거죠. 받는 애들이 많다. 그 와중에 던지는 개인 투자도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러면 요 거래량 때 손절하고 나간 개인 투자들 오늘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환장하는 상황이에요. 반등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진짜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여기서 막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전저점 깨고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손절을 막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 공포감에, 고립 공포감에 또 막 손절했는데 마지막에 반등하고 끝나버렸다. 단타로 들어온 애들은 나가버렸죠. 여기도 단타로 들어온 애들은 나가버렸어요. 마지막에 코스닥을 상승시킨 건
외국인과 금융투자다. 요거를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2월 26일에 개인이 4조로 매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합쳐서 1.7초가 줄었어요. CMA 잔고랑. 근데 그날 개인이 4조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저 데이터가 정확히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자 예탁금이 1.7조가 빠진 걸 보면 2.3조의 돈이 추가로 유입됐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아직 들어올 돈은 많다. 근데 투자자 예탁금을 밀어 올릴 만큼, 잔고를 밀어 올릴 만큼의 돈을 들어오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총알이 다 됐다. 대출도 잠그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자 예탁금의 상승은 생각하기 어렵다. 네, 이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새해 10조판 연기금 30조 원 더 팔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호랑 마르코 애들이 자, 오늘 연기금 쪽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어차피. 예. 저는 어떤 다른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해도 자신 있습니다. 하물며 뭐 연기금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 연기금 쪽에 전략부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한다고 했죠, 애들이. 자, 앞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국내 주식 비중을 2025년까지 15% 내외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6.8%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9.6%로 목표치를 3%포인트나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게 얼마나 괘씸하냐 하면요. 잘 보세요. 저렇게 대놓고 전략을 공개하는 진짜 바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쟤네는 왜 저렇게 대놓고 저런 전략을 발표할까? 이런 어느 바보가 대놓고 사겠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막 사고 있긴 하죠. 저 말은 결국 연기금 수뇌부가 외국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겠죠. 당연히. 보세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대놓고 자기들이 치열하게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더 좋던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보에다가 매국노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18년 8월 2일에 보세요. 글로벌 연기금 해외 투자 늘리는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이때부터 언론에 군부를 지폈어요. 자기도 국내 떠나는 거는 다른 연기금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깐 겁니다. 이때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언급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자국 편향 축소를 위한 해외 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중장기 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이때 18년 8월에 이미 중장기 계획으로 밝혔대요. 18년 8월입니다. 예전에 보면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거래 동향 파악이 더 어려워진다. 18년 11월 27일 중장기 계획 세우면서 요것도 얘들이 유도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기들이 연기금 등이라고 드러나 있는 게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기들의 투자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이상한 놈들 아닙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략 다 공개해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자기들 전략이 노출된다고 저걸 바꾸고 있어요. 뭐 진짜 바본가요? 너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진짜 혼났다 진짜 나한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걸 걱정하는 애들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발표해놓고 저렇게 팔고 있습니까? 바보죠 바보.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난 고점부터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초록색이 외국인이에요. 파란색이 연기금입니다. 자, 제가 구간을 가름마를 태웠어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이 연기금이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15.2조 가량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죠. 쭉 매수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코로나 폭락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가열차게 사기 시작해요. 자, 이래서 연기금은 까방권을 얻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다음에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랠리는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이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랠리로 상승을 시킨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따라왔죠. 외국인이 밑에 호가를 받치고 위에 개인 투자자가 사는 형태로 간 거예요. 얘들은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어요. 자, 쭉 갑니다. 여기서 쭉 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들이 갑자기 파는 구간이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 건 여기죠. 더러워. 다시. 자, 갑자기 팔기 시작한 거가 여기죠. 확 그 기울기가 꺾이잖아요. 언제죠? 코스피 고점입니다. 전 고점이에요. 최고 고점부터 연기금이 진짜 미친듯이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 전략을 수행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은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 왜 그러시냐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 구간 동안 15.2조를 샀는데 매도 구간 때는 20.8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5.6조를 더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호락마르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들은 아무튼 연기금 등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및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아까 18년 11월에 추가됐죠. 자기들의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고 해서 진짜 백지 진짜 잘 살고 있던 우정사업본부를 자기들이 끼워 넣었어요. 국가 지자체였죠, 걔들은.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라고 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는 건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연기금 쟤들 가만히 놔두면 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인이 왜 시장가로 사줘야 될까요? 전략이 이미 다 노출됐어요. 연기금 쟤네는 가만히 있으면 팔겠네. 그러면 쟤들 다 팔 때까지 나 안 사야지. 쟤들이 팔면서 주식이 계속 떨어지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은 매수에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미친듯이 이걸 받아냈죠. 받아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 예탁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연기금 등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건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근데 이 매수와 매도 금액의 차이를 보세요. 얘들은 지금 삼성전자 6조 넘게 팔고 있고 그나마 많이 산 코스피 종목이 빅히트인데 3천억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팔고만 있어요. 파는 와중에 사는 게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사는 종목들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 종목들은 왜 사지라는 생각이 막 들죠. 빅히트를 왜 사지, 연기금이? 왜, 방탄팬인가? 거기 장이? 자, 코스피 매도로 보시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거를 쭉 보면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매도 종목들을 보면 성장주 중심으로 팔고 있고 한국의 주도주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 종목들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파는 겁니다. 팔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강제로 팔아야겠죠. 마치 그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듯이 얘들도 그 캐파를 넘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매일매일 프로그램에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도액이. 오늘은 요만큼 팔아야지. 요만큼 팔아야지. 이 가격부터 이 가격까지 팔아야지. 다 정해놨습니다. 얘들 지금 한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팔 겁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도주 중심으로 다 팔고 있죠. 펄 어비스 참 CJ ENM 시총 상위 중심으로 리노공업까지 펄 어비스도 얘들 팔고 있네요. 아무튼 연기금은 이러고 있다 그냥. 그래서 얘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나쁘고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급등하지 않으면서 배당이 좀 나오는 이런 종목들로 찾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비중은 늘리면 안 되고 투자는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줄이는 비중 말고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만큼은 배당이 짱짱하게 나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아마도 전략을 그렇게 세웠을 거라 여겨집니다. 고배당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자, 국내 주식은. 미 국채금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IT, Average Inflation Target, 그 YCC, Yield Curve Control 같은 연준의 무기가 있습니다. AIT는 확실히 얘기했고 YCC는 아직 얘기만 했고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테이퍼링의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준을 못 믿겠다는 말도 나와요. 기사를 보면 연준의 발언을 믿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니들 말보단 낫지. 자, 세력이 팔고 나간다 칠게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은 제외할게요. 절대 이렇게 요란법석 떠들지 않고 호재를 엄청 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코스피 막 5천 간다, 만 간다, 막 그렇게 막 빵빠레를 불고 밴드웨건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고 해도 그럴 겁니다. 이런 악재를 막 뿌리면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스닥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 금리가 올라도 나스닥은 계속 올랐다. 글로벌 증시를 보셔도 지금 20주선 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코스닥만 약간 위험해요. 20주선 다 왔죠. 근데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반등. 보통 20주선을 오면 불장에서는 반등했다. 지금 당연히 불장이잖아요. 20주선을 맞으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매수 대기자들의 인내심이 크지 않다. 20주선이고 21선이고 오면 그냥 바로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립공포감, 포모를 느끼고 있잖아요.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 풍부해요. 아직도 130조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줄어들어도. 자, 보시면 지금 그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거 대차장고가 늘고 있는 게 좀 보이죠. 이것도 분석해야 돼요. 대차장고 어떻게 늘고 있냐. 얘들이 대체 어떤 종목의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역대 최고의 유동성 완화 중입니다. 자, 보시면 통화량 업데이트 했죠. 지금 본원 통화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협의 통화, 미국이랑 한국 전부 상승 중입니다. 자, 채권 수익률 동향 중에서 연준 대차 대조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위해서 자산을 매입하는 밸런스 쉿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테드 스프레드 아직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아직도 제로금리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채권 수익률이에요. 금리가 아닙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걱정하시죠.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저 그런 상황이에요. 꺾이면 그때 좀 비중 줄이고 진작 빠지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내가 고점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전 이미 체득했고요. 그래서 하락을 확인하고 나가도 무방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면 괜찮다. 한마디로 비중 조절만 잘하면 시장에 대응하기 좋다. 단기 트레이딩 목록이 뭐 변한 거 없고요. 뭐 수익으로 바뀐 게 좀 있죠. 자, 결국 본연의 가치를 찾아갑니다. 주식은. 이번 주는 최소 데드캣 바운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 인상 이슈는 단물 빠졌다고 저번 주부터 말했잖아요. 오래 못 간 이슈입니다. 이제는 공매도 재개를 좀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공매도 재개되면 여론이 분명 어떻게 될지 좀 보이시죠? 공매도 막 과열 종목 공시 막 뜨면서 난리 날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 망한다. 한동안 좀 하락하는 분위기 연출될 겁니다. 그때 약간 인버스로 단기 하락을 좀 해지해 볼 예정입니다. 단기 하락. 추후에 공매도 대차장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약보합 중입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일 땐 하락이더니 지금 반등을 다 했어요. 근데 VIX를 보시면 볼라타일리티 인덱스죠. 이 지금 그렇게 막 하락을 우려할 만큼의 빅스 지수는 아닙니다. 뭐 6%, 7% 이렇게 막 풋옵션에 미친듯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 좀 썰이 길었죠. 이런 거 준비를 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주식방송, 경제방송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도 차트 띄워놓고 그냥 아이고 오늘 하락했네요. 아이고 뭐 양음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깃발형, 상승 깃발형, 그 다음에 뭐 하락 잉태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엘리엇 파동 매파가 왔느니 이런 말 하면서 넘어가도 돼요. 그래도 봐주실 분은 봐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는 분들의 시간이 금이다. 1분을 보더라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를 듣는 게 인생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 외신입니다. 코비드19의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퍼스트 타임이랍니다. 8주 만에 처음으로 코비드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개소리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 맞겠죠. 제가 외신이 미리견 애들, 미제 애들의 뉴스입니다. 엄청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애들도 똑같은 기레기인데 외국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지금 6개월 동안 확진자가 올라도 백지 잘 올라가죠, 지수가. 리테일 어닝이 포커스에 있다. 리테일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탁이 열리는데 약간의 조정, 낮은 조정과 함께 열린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기빙업, 약간 보면 지금 스티뮬러스 플랜이나 존슨앤존슨 백신 허용 같은 것들이 뭐 단물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차이나의 레귤레이터, 차이나스 레귤레이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얘들이 막 규제 당국 이런 느낌인데, 자, 법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오늘 좀 하락한다는 뭐 움직임을 보였죠. 그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진짜 버블이고 중국은 곧 꺼질 거다라고 중국 당국이 얘기할 리가 없죠. 오히려 낮게 열렸다. 예, 러시안, 예, 오펙 데이터로 인해서 약간 낮게 열렸다라는 건데요. 오버 익스텐디드 레벨.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 원유의 비중을 확 줄였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인플레이션이 꺼진다, 뭐 디플레이션이 온다, 갑자기 또 아수라백작처럼 얘기하면 그때 원유를 다시 사겠습니다. 한 10년치 기름 넣을 돈은 예, 이번에 당겼네요. 내신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액 사상 최대, 밤잠은 포기한 수학개미들. 직장인 박모 씨는 예, 저분 없는 분이겠죠, 세상에. 예, 또 소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축은행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샀다. 잘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저도 잠이 부족하지만 저렇게 잠이 부족하진 않아요. 저런 방식으로 못 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드린다고 못 자고 있는 거지. 웨인의 컴백,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린다라는 또 호랑 마르코 같은 기사입니다. 이거는 또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웨인이 산다고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웨인은 사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웨인이 사면 진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무언가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연기금에들 팔아줄 건데 하락 기다렸다가 사면 되잖아요. 외국인은. 정의선, 최태원, 배터리 이어 수소동맹. 예, 수소차 관련주는 여러분들 꼭 관심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는 이미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소차는 아직이다. 예, 아직이다. 금리가 흔든 주식시장 마지막 박앤세일. 글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가 같은 소리.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그 바둑 중계하는 애들입니다. 스타 중계하는 애들. 실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뭐 훈수 바둑 두는 애들 있잖아요. 훈수 장기 막. 그 포를 그렇게 옮기면 어떡하나 자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애들이 뭐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하니까 좀 불안하네요. 강철보다 200배 강한 꿈의 신소재 생산. 한국 기업이 일냈다. 그래핀도 미래 먹거리입니다. 저는 그래핀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죠. 이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닌데 그래핀도 제가 엄청나게 단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코로나 폭락 때 매수한 이후에 계속 홀딩하고 있죠. 근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진짜 이것도 호랑 마르코 같은 종목입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좀 이상해요. 예, 만약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하방 슈팅 한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국일제지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 비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표 발표된 건 뭐 그저 그렇고요. 오늘 어촌 뉴딜 저걸 봐야 되는데 예, 산업부 장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그 얘기 나왔죠. SK랑 현대차랑 수소동맹한다. 중국 양해가 좀 추가됐습니다. 중국 양해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중국 양해가 3월 4일부터 열립니다. 그 정회 다음에 전인대가 열리는데요. 전국 인민대회죠. 5년간의 경제발전의 블루프린트, 예, 청사진을 그 승인할 겁니다. 지금 제안을 했을 거고 양회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HAB 증선이도 다가오고요. 이거 아까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떨어졌네요. 자, 지금 환율이 아직 약세입니다. 어느 순간 112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3%, 4% 정도 올랐죠? 1100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의 코스피 조정은 그냥 딱 그렇다. 예, 외국인의 그 국제 수익률을 쫓은 매크로 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결과고 거기에 연기금이 끼얹은 겁니다. 상해도 뭐 거품이 온다고 한 것 치고는 별로 안 떨어졌네요. 국채도 안정돼 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약보합 중인데 언제든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금은 지금 현재는 약간 횡보 중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좀 길었네요. 네, 길었는데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제가 좀 길게 방송해도 20분인 겁니다. 조사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 말씀드리는 거 10분 안에 끝나야 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원래 그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편지 쓰면서 엄청나게 길게 썼다고 자기가. 친구에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짧게 쓰면 되게 막 시간도 투자 안 했고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횡설수설하면 저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보면 20분 얘기한 것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 좀 영향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